오늘은 일단 시장이 살짝 좀 바뀌는 듯한, 그러니까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반등이 좀 반갑기는 한데 또 넥장에서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일단은 시황 한번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얘기를 오늘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 기다려온 코스닥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에 임박해 있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보다 모멘텀이 여전히 약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오늘 나왔어요. 조금 더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어도 반등 폭도 중요하겠지만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금융위가 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 이슈도 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다만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리그제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승강제라든지 아니면 동전주 상패라든지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없던 것들이 새롭게 나올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온 부양책을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 부양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꾸준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공약사항에 어느 정도에 있었던 부분이고 코스닥에 대한 부양 의지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코스닥 시장으로의 정책 기대감은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2차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민성장펀드는 원래 매년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5년 정도까지 이제 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당겨서 그러니까 내년에 모집하려고 했던 것을 올해 당겨서 2차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1차를 하려다가 못하셨던 분들이 2차를 기다리실 수 있는데 하반기 언젠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됐고 이제 그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붐업했다가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용사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니까 국민성장펀드로 모집된 자금이 아직은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들어온다라는 기사들은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코스닥 승강제 1부나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하면 일부로 분류되는 섹터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섹터가 분류가 될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간 것은 물론 낙폭과대 이슈도 있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웨이퍼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긴 한데 앞으로 이제 코스닥 승강제 이슈가 나올 때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도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10월 달에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는 8월이나 9월쯤에 좀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할 이슈인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슈는 맞고요. 다만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죠. 코스닥 12개월 선행 PER은 27.4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PER이 10배가 한참 안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못 갔어도 PER이 27배 정도.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꽤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반등의 한계를 조금 느낄 것 같기는 한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형주에 대한 낙수 효과 이런 것까지 버무려져야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견인될 수 있다라고 봐요. 코스닥은 어차피 실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 프리미엄, 밸류를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소부장은 각각의 모멘텀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현될 때 지수가 조금 더 견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 반대 매매가 7,077억, 올해 최대 규모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계속 우려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 반대 매매가 또 지수를 누르고 지수를 누르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게 또 지수를 누르고 그러면 이 반대 매매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이 반대 매매 리스크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반등폭이 내일 혹은 다음 주 초까지만 이어진다면 반대 매매 리스크는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는지 그걸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오늘 움직인 섹터가 많았는데 특징적인 섹터도 많았습니다. 제가 유통주는 그 백화점 매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1분기에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 롯데백화점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냈고요. 지금 4, 5월 매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1분기를 넘어서는 실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주도 이제는 실적주로 확실하게 편입이 됐습니다.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이 강했는데 이제 성과급을 이제 백화점에서 명품을 싸는 데 쓴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죠. 실제로 백화점의 매출이 견인될 때 명품 매출이 많이 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대기업으로 갔었던 성과급이 소비 효과를 낸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을 좀 많이 찾아요. 그래서 원래 국내 전체 백화점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인데 앞으로 이게 15%까지 견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화점의 실적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특히 오늘 상승 종목 중에 신세계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신세계도 강했고 이마트도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싼 종목은 맞기 때문에 스타벅스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도체 소부장 강했습니다.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반도체 소부장도 너무 죄 없이 밀렸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유입 없이 계속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그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를 이제 쫙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이제 상담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규모가 있거나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은 웬만하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겠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궁극적으로는 대형주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도 가끔 체크를 해드리는데 오늘 강했습니다. SKC,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TSV TGV죠. 네, 트루 글래스 미아 공정. HB테크놀로지는 유리 기판의 이제 다이스 그리고 테스트 이런 부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대장주는 삼성전기지만 그동안 삼성전기가 올랐던 이유가 MLCC나 FCPGA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유리 기판이 더 가세하면서 올리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반면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유리 기판 그 다음에 GST 같은 냉각주들이 조금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유리기판과 액침냉각 관련주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담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섹터들도 조금 더 부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XL 관련주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그러니까 GPU든 이제 CPU든 HBM이든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을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방을 따로따로 갖고 있는데 그 방을 풀링 하나로 합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CXL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킨스 전자, 파두,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군들이 CXL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해줬고요. 자, 증권주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증권주도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빠질만 하긴 했어요. 워낙에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모멘텀 때문에 꽤 많이 올랐었고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시작한다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급등, 부담이 좀 해소가 되고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증권주도 앞으로 제가 그 차트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차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권주의 실적과 연동이 되는데 2분기도 실적은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지금부터는 조금씩 보실 수 있지 않나 싶고 광통신주도 많이 빠졌었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많죠. RFHIC, 성호전자, 빛과전자, CPO, 실리콘 포토닉스는 또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도 하락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코스닥이 살아나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주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기인데 글래스 기판 장비사들과 NDA를 체결했습니다.
이 NDA라는 것은 그 비공개 계약이에요.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비공개 계약이니까 뭐 딱히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앞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그래서 글래스 기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보면 이제 유리 기판이 조금 상용화가 임박했나? 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올라갔었던 거니까 장비주, TGV 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보실 수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와이드 본더, TC 본더, 그다음에 HBM4로 가면서 쓰이는 이제 본더 기술. 아직은 하이브리드 본더로는 가지 못했고, TC 본더를 HBM4 공정에서도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강자인 한미 반도체, 오늘 주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한화 비전, 오늘 한화 비전도 강했어요. 그래서 TC 본더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견인됐죠. 반도체 소보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TC 본더 관련, HBM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젠슨왕 이슈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제 젠슨왕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기존에 예상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좀 더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젠슨왕,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로봇의 두뇌,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먹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통 사업을 안 할 건데 로봇의 두뇌 그리고 로봇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트리와 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과 그런 하드웨어 기업들 각각의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로봇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우리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거래가 안 될 수 있죠. 젠슨왕도 아마 우리 로봇주에 뭔가를 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드웨어 업체들과 꾸준한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제 한국을 계속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일 입국을 하고 삼겹살 소주 회동도 하고 뭐 두산 시구도 하고 뭐 유퀴즈도 출연한다 그러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한국에 그만큼 가져갈 만한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성장함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국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계약 내용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난잡해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제 뭐 미팅을 하는 기업도 너무 많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현대차, LG전자, NC, 크래프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팍 튀었다가 죽었다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젠슨왕 이슈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튀었다면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의 그런 시기로 좀 삼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또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P.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간단히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마이크론보단 싸고 TSMC, 엔비디아, 브로드컴보다도 확실히 싸죠. 브로드컴 이번에 호실적 나왔는데 전망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시면 성장률과 규모는 뭐 계속 나아지고 있는 부분, HBM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미 반도체나 그다음에 하나 세미텍 이런 종목군들이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힘이 조금 빠지면서 그러니까 소보장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소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면서 소부장을 같이 견인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소부장이 간다는 개념은 아니고 같이 좀 견인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기술적 부담이 빅2가 생겼으니까 소부장 쪽으로 조금 가볍게 수급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오늘 2차 전지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바닥 찍었나? 라고 했는데 종가 부근에서는 힘이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반등이 첫날이죠. 첫날이다 보니까 의심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도. 이게 코스닥의 이제 진짜 반등일까? 아니면 오늘 하루 반짝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연속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급 개선도 필요하고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더 강하게 또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차전지주도 자연스럽게 시총 상위주니까 견인될 가능성이 높겠죠. 알파모어2 슈퍼를 여름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저는 계속 좋게 보고는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플랫폼에 알파마요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포티투닷에서는 밀렸었던 그런 경쟁력들을 다시 한번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고요. LG 엔솔이 6GWh의 ESS 수주 모멘텀이 있었죠. 삼성 SDI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을 꾸준히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ESS 관련된 계약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주도 완만하게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차가 좀 잘 팔렸었던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또 떨어지게 되면 2차 전지주의 센티가 살짝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 타이밍이 또 2차 전지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국민성장펀드 지원 산업 한번 볼게요. 국민성장펀드 얘기가 계속 나와서 또 준비를 한 건데요. 인공지능과 이제 반도체, 바이오 요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로봇과 2차 전지입니다. 이게 투자 비중을 볼 때 코스닥 시장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구조가 짜 있어요. 국민성장펀드 자체가. 그래서 코스피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스닥 종목을 막 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상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신사업을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주식을 막 사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펀드 자금이 직접 지분 매입으로 들어간다. 물론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망한 코스피 기업을 도와준다, 이 개념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으로 찝히는 업체들이 또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임 한번 볼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좀 빠져요.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일단 올라가는 종목이랑 하락하는 종목을 오늘은 같이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을 보면 신영증권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소각이죠. 소각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자사주 소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슈를 갖고 오늘 조금 올라갑니다. 발행 주식 32% 소각.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주당 배당금도 올렸고요. FNF는 의료 관련주로서 실적이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류주도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한섬이나 FNF 같은 종목군들. FNF는 MLB 브랜드,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업체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좀 되고요. 부국증권도 같이 올라온 부분, 호텔신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RFHIC, 통신장비, 지금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주들이 견인될 수 있는 부분들 꾸준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락하는 섹터 한번 볼게요. 하락 섹터를 보면 로봇주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로보스타, 무벡스, 로보틱스, LG노텍 전자까지, 이렇게 되면 LG 밸류체인까지도 꺾였고, 그 다음에 일부 올라갔었던 이제 그 소부장주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나왔어요.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CNS.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젠슨왕 효과로 인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넥스트레이드에서까지도 빠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선제적으로 좀 소멸되는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젠슨왕 CEO는 내일 한국에 들어와요. 네, 내일 한국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젠슨왕 모멘텀으로 선제적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일단은 밀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로봇 관련주가 워낙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도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반등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막 신고가를 달리다가 하락하는 종목은 별로 없고, 고점에서 한두 번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가 추가 하락폭을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매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어쨌든 안 좋으니까 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도 일단은 보유하고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젠슨왕이 와서 또 어떤 언급을 하고, 뭐 삼소해동이나 이런 데서 아주 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나오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어쨌든 내일장이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